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 월레스 워터스 지음, 지갑수 옮김. 출판사 이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전적으로 옳다. 지은이 월레스 워터스. 남북전쟁 직후 미국에서 출생했다. 젊은 시절 겪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신사고의 원리를 발견, 이를 실천하여 스스로 큰 부자가 된 인물이다. 그의 신사고 원리는 후대 모든 자기개발 및 성공학 분야 서적들의 모태가 되었다. 역자 서문. 흔히 월급만 받아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한다. 사업이나 장사를 해야 한다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사업이나 장사, 투자를 못해서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사업을 하건 월급쟁이를 하건 일을 한다라는 기본 줄기에는 변함이 없다. 즉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봉급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부자가 되는 방식에 따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성공을 하려거든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라. 이것은 2005년부터 세계적인 경제 경영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블루오션 전략의 핵심 내용과 똑같다. 블루오션 전략이 나오기 근 100여 년 전에 이 책은 이미 똑같은 내용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블루오션만이 아니다. 영어 원문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이지만 이 책에는 현대 경영의 리더십, 마케팅 등 장르를 넘나들며 눈을 번쩍 뜨이게 하는 아이디어들의 정수가 가득 담겨 있다. 이 책은 현대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천이 된 고전 중의 고전이다. 후대의 모든 경영서, 자기계발서들은 모두 이 책의 영향을, 그것도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당대 사상적 경향 때문에 이 책에는 기독교적인 배경이 강하게 깔려있다. 그런 연유로 이 책의 서술 방식이 오늘날의 정서나 감각에는 잘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한꺼풀의 장막을 헤치고 책의 정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무한한 영감과 자극의 원천이 될 훌륭한 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저자 서문. 이 책은 실용서이지 이론서가 아니다. 이론 논문이 아니라 실천 교본 같은 책이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이 돈인가? 그럼 이 책을 읽어라. 부자가 되는 게 우선이다. 그에 대한 철학적인 사색은 나중에 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읽어라. 믿고 따를 만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실천해보고 싶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그 방법이 나왔는지 따져보고 싶진 않은 사람, 더구나 직접 이론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는 당장 시간도 기회도 능력도 안 되는 사람도 읽어라. 단 이 책의 독자는 마르코니나 에디슨 같은 사람이 발표한 전기 법칙에 관한 내용을 일말의 의심 없이 믿듯 이 책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신념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책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임을 믿어야 한다. 책에서 말하는 대로 실천에 옮긴 사람은 누구나 틀림없이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알려주는 방법은 분명히 과학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가 없다. 그러나 믿으려면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굳이 이론적으로 따져보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여기에 이 책의 근간을 이루는 출처들을 나열해보겠다. 이론론적 우주론이란 것이 있는데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이라는 이론이다. 즉 한 요소가 물질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을 다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생각으로 200여 년에 걸쳐 서양인들의 사고방식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다. 사실 이것은 모든 동양 철학의 근본이며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쇼펜하우어, 헤겔, 에머슨과 같은 이들의 사상이 근간이기도 하다. 이 책의 철학적 근간을 탐구하고자 하는 독자라면 헤겔과 에머슨을 읽어볼 것을 권한다. 난 누구나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직 간결하고 단순하게 쓰는 것에만 신경을 썼다.
여기에서 기술하는 실천 방법은 철학적 사유의 결과이기지만 철저하게 검증했으며 실전이라는 최고의 테스트도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누구나 반드시 부자가 된다. 원하는 게 내가 어떻게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지에 대한 이론적 탐구라면 위에 나열해 놓은 인물들의 책을 읽어라. 원하는 게 실전을 통해 그 철학의 과실을 얻는 것, 즉 부자가 되는 것이라면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월러스 워털스. 부자가 되는 것은 신의 뜻이다. 신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 단순한 쾌락이나 관능적 만족이 아닌 진짜 삶을 원해야 하는 것이다. 삶이란 기능의 실행이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적 기능, 정신적 기능, 영적 기능을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가능한 한 모두 실행할 때만이 진실로 산다고 할 수 있다. 돼지처럼 동물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자가 되기를 원해선 안 된다. 그것은 삶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신체적 기능의 작용 역시 삶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신체적, 생리적 충동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표출되는 것을 막는 사람은 삶을 완전하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저 정신적 쾌락을 위해서, 지식을 위해서,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선 안 된다. 이 모두는 당연한 삶의 일부이지만 정신적인 즐거움만을 위해선 인생의 반쪽짜리 인생이라서 자신의 운명에 결코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저 다른 사람의 안녕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박애와 희생이 주는 즐거움을 위해서 부자가 되려고 해선 안 된다. 영혼의 즐거움 역시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다. 다른 부분에 비해 더 나은 것도 아니고 더 고귀한 것도 아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두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보고 마음을 살찌우고 지성을 개발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며 세상의 진실에 눈뜨는데 한몫하기 위해 부자가 되고자 해야 한다. 극단적인 이타주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보다 나을 것도 고귀할 것도 없다는 사실에 기억하라. 기억하라. 과학적으로 확실히 부자가 되고 싶으면 남들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한순간이라도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지구상에는 아직 햇빛을 보지 못한 천문학적인 액수의 황금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당신의 필요에 따라 생각하는 근원 물질로부터 그보다 더 많은 금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란 사실도 명심하라. 필요로 하는 돈이 생긴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눈에 보이는 공급량만 믿지 마라. 무형의 근원 물질에 담긴 무한한 부를 늘 보라. 이 부는 받아서 사용하는 즉시 다시 채워진다는 것을 명심하라. 누군가 눈에 보이는 부를 모두 독점한다고 해도 당신이 챙길 몫이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두르지 않으면 좋은 택지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차지해 버릴 것이란 생각은 단 한순간이라도 하지 마라. 대재벌들이 지구를 몽땅 차지해 버릴 것이라는 걱정도 하지 마라.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늦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당신은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형의 근원 물질로부터 생성해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급은 무한하다. 아래 원칙에 충실해라.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을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적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했던 그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형의 근원 물질, 조화. 마음을 가다듬고 속죄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감사가 그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희망을 갖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것이 감사의 법칙으로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적으로 이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불평불만을 갖지 않고 지내기가 어렵다. 즉, 감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불평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한다. 우리의 의식이 흔한 것, 평범한 것, 가난한 것, 지저분한 것, 야비한 것에 머물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마음도 이러한 것들을 닮아가며 결국 이 이미지가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되어 흔한 것, 가난한 것, 지저분한 것, 야비한 것들이 우리를 찾아온다. 열등한 것들에 관심을 두면 우리 스스로 열등해지며 결국 열등한 것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한편 최고의 것들에 관심을 두면 주변이 최고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우리 자신도 최고가 된다. 우리 마음속의 창조적인 힘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생각하는 존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이다. 신념 역시 감사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감사하는 마음은 항상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이러한 기대는 신념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신념이 생성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러한 신념이 증가된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신념을 오래 유지할 수 없다. 살아있는 신념이 없는 사람은 창조적인 마음을 발휘하여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찾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속적으로 감사를 표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라. 원하는 것을 먼저 마음속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그려야만 한다. 그러한 그림도 없이 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형성된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 뭘 갖고 싶은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모호하고 막연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근원 물질에 그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만다. 뭔가 좋은 일이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는 식의 기략적인 바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런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행을 많이 하고 구경도 많이 다니고 오래 살고 싶다는 식의 바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바람은 누구나 다 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자. 한글 자모를 그냥 보내서 친구가 알아서 이를 조합해 의미를 추리해내게 하는가? 사전에서 마구잡이로 단어들을 뽑아 보내는가? 그렇지 않다. 조리 있는 문장, 의미가 있는 문장을 보낼 것이다. 원하는 것을 근원 물질에 투영하고 싶을 때도 역시 조리 있는 문장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희망사항이 모호하고 불분명해서는 창조적인 힘이 발휘되지 않으며 결코 부자가 될 수도 없다. 위 예에서 나왔던 사람이 자신이 바라던 집을 구체적으로 그렸듯 당신의 소망을 자세히 그려보라. 바라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갖게 됐을 때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선원이 목적지인 항구를 가슴에 품듯 소망하는 바의 뚜렷한 이미지를 늘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한다. 언제나 소망을 직시하라. 그렇다고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을 한다거나 자기 확신이나 기도를 위한 시간을 따로 가질 필요는 없다. 묵상에 빠져들거나 어떤 의식 같은 것을 할 필요도 없다. 현 상태로도 이미 충분히 좋다. 오직 필요한 것은 자신이 바라는 바를 깨닫고 간절히 원하여 마음속에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여가 시간을 투입해서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려라.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따로 연습이 필요하지 않다. 노력을 해야 집중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서 마치 자극이 나침반의 바늘을 끌어들이듯 마음을 온통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면 이 책에 쓰인 지침들을 실천하려 하는 것은 별 실속 없는 짓이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도 강렬해 정신적인 게으름, 쉽게 살려는 안이함 따위를 이겨내고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마음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하면 할수록 좋은 점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미지 생각을 더 자주 하면 할수록 열망도 강해질 것이다. 열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소망하는 이미지에 집중하기도 더욱 쉬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저 이미지를 분명하게 하는 것 외에 뭔가가 좀 더 필요하다. 단순한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몽상가에 불과하며 몽상가에게는 성취에 필요한 원동력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 분명한 이미지 뒤에는 그것을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불굴에 급힐 줄 모르는 신념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움켜쥐기만 하면 된다는 신념 말이다. 실제로 바라는 새 집이 생길 때까지 마음속으로는 이미 새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라.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겨라. 기도를 통해 구하는 모든 것이 이미 너희의 것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가 말했다. 원하는 것이 정말 주위에 항상 있다고 생각하라. 그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믿어라. 원하는 것을 실제로 갖게 됐을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상상 속에서 사용하라. 마음속의 이미지가 뚜렷하고 분명해질 때까지 집중하고 이미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속으로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마라. 그리고 전에 감사에 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라. 바라던 것이 실제로 생겼을 때 감사할 것 같은 정도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기도에 대한 응답은 실제 행동할 때의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활 자체가 곧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란 흔들림 없이 확고한 비전, 그 비전의 창조력을 실현시키겠다는 목적의식, 그리고 내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일단 비전이 확고히 형성된 후에는 그 비전의 현실화가 관건이 된다. 이미 기도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겨라. 하지만 몽상가나 망상가들이 하듯 해선 안 된다. 목적의식을 견지하라. 이러한 신념과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과학적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단순한 몽상가가 구분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불신하면 모든 것이 당신을 떠나기 시작한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느라 보낸 시간, 걱정하느라 보낸 시간, 당신의 영혼이 불신에 사로잡혀 보낸 시간 모두가 직적인 근원 물질이 지배하는 영역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 당신의 생각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다.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주의가 무엇에 쏠리는지를 통제하는 게 좋다. 바로 이때 의지력이 필요한 것이다. 어떤 것에 관심을 기울일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의지력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난에 대해서 공부해선 안 된다. 원하는 것과 반대의 것의 골몰에서는 원하는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법이다.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니라 자극이다. 가난에 관한 주제에는 아예 관심을 꺼라. 신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원하는 것에 온통 집중하라. 이렇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의지력이다. 과거에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해도 그에 관해 이야기하지 마라.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당신의 부모가 겪었던 가난과 당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시간만큼은 당신 자신이 심리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어버린다. 세상이 부유해질도록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당신 자신이 창조적인 방법, 경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 창조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부자가 되는 것에 모든 주의를 쏟아라. 가난은 무시하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말할 때는 부자가 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그렇게 하라. 연민의 대상이 아닌 축하의 대상이 될 사람들 말이다. 그럼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가난에서 벗어날 탈출구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 모든 시간과 마음을 부에 쏟으라고 해서 추잡하고 야비한 인간이 되라는 말은 아니다. 진실로 부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표다. 그 안에 다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의 밑바탕에 감춰져 있는 진실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 난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과학적인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하여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편협하고 독선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라. 수학의 계산에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보다 더 과학적인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조차 않다. 두 점 간 최단 거리는 오직 하나뿐이다.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이다. 바로 최단 거리로 가장 빠르게 목적에 이르는 길을 생각하는 것이다. 이 책보다 더 간결하고 간단하게 부자 시스템을 체계화한 사람은 아직 없다. 불필요한 것은 모두 걸러냈다. 이 책을 읽기 시작했으면 다른 책들은 모두 치워라. 다른 모든 이론은 깡그리 마음속에서 지워라. 이 책을 매일 읽어라. 항상 휴대하라. 기억에 담아라. 다른 방법이나 이론들은 생각도 하지 마라. 한눈을 팔면 의심이 생기고 확신이 없어지며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실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공해서 부자가 된 다음에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들을 공부해도 좋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라면 이 책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읽지 마라. 뉴스도 가장 긍정적인 것, 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잘 조화되는 것만 읽어라. 또한 무슨 비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미뤄라. 사주, 토정 비결, 운세, 미신과 같은 주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돌아가신 조상이 여전히 우리 근처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해도 상관하지 마라. 당신 할 일이나 제대로 해라. 당신 자신의 문제나 해결하라. 즉 부자가 되라. 미신 따위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역류에 말려들어 희망은 분명히 난파하고 말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공부해온 기본 원칙들을 정리해보자.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창조로 옮아가야 한다. 생각은 창조력이다. 즉, 창조력이 발현하도록 강제하는 힘이 바로 생각이다. 그렇다고 실천은 등한시한 채 생각만 해선 안 된다. 생각은 모든 만물을 움직여 그 도움을 받아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도록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도 원하는 것이 실제로 왔을 때 그것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 생각을 과학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다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미지화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굳은 목적의식을 잃지 않는 것. 원하는 것은 반드시 내 것이 됨을 감사하는 마음과 신념을 가지고 깨닫는 것이다.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줄 거라는 식으로 신비주의나 미신적인 생각을 갖지 마라. 이는 노력의 낭비며 건전한 사고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부를 과학적으로 획득하는 방법에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즉, 생각과 행동이 바로 현재 이 자리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의 욕망이 끈기와 힘으로 창조력을 가동시키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다. 바라던 것이 나타났을 때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바라던 것이 나타나게 하는 것은 생각이다. 그러나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행동이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취할 행동이 어떤 것이든 지금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로 되돌아가 행동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머릿속에서 과거는 잊어버려라. 이것은 비전을 분명하게 하는데 필수적이다. 미래에서 행동을 취할 수도 없다. 미래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될지는 그 일이 실제 일어나기 전까진 알 수 없다. 현재의 일이 당신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환경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맞는 일과 맞는 환경이 될 때까지 행동을 연기해야 하느냐고 생각하지 마라. 앞으로 닥칠지도 모를 긴급 사태에 대비한 최선의 방책 따위를 생각하느라 현재를 허비하지 마라.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당신에게 그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마음은 미래에 가 있으면서 행동만 현재에 한다면 분산되어 산만한 마음 상태로 행동이 취해지므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행동에 전심전력을 다하라. 어제 일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고민하지 마라. 현재의 일이나 제대로 하라. 내일 할 일을 지금 하려고 하지 마라. 실제 닥치면 그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황당하고 미신적인 방법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마라. 환경이 바뀐 다음에 행동하려고 기다리지 마라. 행동으로 환경을 바꿔라. 더 나은 환경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신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견지하라. 그러나 행동은 현재의 환경에서 취하라. 그리고 전심전력을 다하라. 공상이나 망상에 빠져 한순간이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라. 원하는 단 하나의 비전에 집중하라.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는 실패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수 있다.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도 어떠한 결과를 불러올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위해 작동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모든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지 못한다. 당신의 소박한 행동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소박한 행동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의 문을 여는 바로 그 열쇠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얻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도 모른다. 그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날 하라.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것에도 염두에 둬야 할 한계, 즉 제약이 있다. 가능한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일을 하려는 욕심에 과로하거나 무작정 일에 덤벼들어선 안 된다. 내일 해야 할 일을 오늘 하려고 하거나 일주일에 걸쳐 해야 할 일을 하루에 하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각각의 행동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다. 노력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재능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할 때 가장 쉽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족도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될 때가 가장 만족스럽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인생이다. 과거의 실수로 바라지 않는 업종이나 환경에 처하게 됐다면 당분간은 싫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싫은 일도 유쾌한 일이 될 수 있다. 당신과 맞지 않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해도 너무 성급하게 다른 일을 찾지 마라. 일반적으로 일이나 환경은 성장을 통해 바꾸는 게 가장 좋다. 기회가 온다면 그리고 심사숙고한 끝에 그 기회가 올바른 기회라는 느낌이 든다면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변화를 시도하는 게 잘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면 결코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마라. 창조 단계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 기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경쟁에서 벗어나면 성급하게 행동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의구심이 들면 기다려라. 이미지 훈련으로 돌아가라. 신념과 목적의식을 더욱 확고히 하라. 의심이 들고 결단을 내릴 수 없는 시기에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라. 바라는 것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그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루나 이틀을 보내라. 그러면 신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행동하는 데 있어 실수가 없을 것이다. 실수는 성급하게 행동하거나 의심과 두려움을 품고 행동하거나 올바른 동기를 잊고 행동하는 데서 생긴다. 특정 방식대로 계속해 나가는 사람에게는 점점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이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일매일 완벽하게 하라. 그러나 서두르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 가능한 한 빨리 하라. 그러나 결코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는 순간 창조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라. 자신이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멈춰라. 마음속에 있는 원하는 것의 이미지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획득해가고 있음에 감사하라. 당신은 창조력의 중심이며 그 창조력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이 점에 확신을 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확신을 전하라.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향상의 인상을 심어 전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당신은 발전하는 사람,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향상시키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것이다. 스스로 향상의 길을 가고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신념에서 우러나는 행동, 신념으로 가득 찬 행동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향상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자신이 부자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고 있고 그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봐라. 이런 신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말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당신을 만나면 발전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에게 매혹될 것이다. 이처럼 발전하는 인상을 심어줘서 사람들에게는 당신과 거래하기만 해도 발전할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현금 가치 이상의 사용 가치를 반드시 돌려줘라. 당신은 수중으로 들어오는 예상치 못했던 수익에 놀라게 될 것이다. 이제는 원하기만 한다면 좀 더 유쾌한 직업으로 전직을 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원하는 것에 대한 비전, 즉 원하는 것을 갖고야 말겠다는 신념과 목적을 잊어선 결코 안 된다. 이쯤에서 동기부여에 관한 당부의 말을 한마디 더 하고자 한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유혹이 은연중에 생기는 것을 조심하라.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 권력에 대한 유혹, 주인이 되고자 하는 유혹, 다른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며 호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싶은 유혹을 경계하라. 지배욕은 경쟁의 마음이다. 이러한 경쟁 정신은 창의적인 것이 아니다. 경쟁심을 경계하라. 말을 조심하라. 비관하지 말 것이며 비관적인 말도 하지 마라. 실패의 가능성을 결코 받아들이지 마라. 또한 실패를 염두에 둔 말도
결코 하지 마라. 어려운 때라거나 사업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라. 경쟁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에게는 때가 어려울 수 있고 사업 상황이 불확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창조 상태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다. 당신은 두려움을 초월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사업이 안 풀릴 때에도 당신은 생애 최대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요약.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있다. 이것은 그 원초적인 형상으로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퍼져 있고 채워져 있다. 이 생각하는 근원 물질이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의 이미지대로 형상이 창조된다. 사람은 형상을 생각할 수 있으며 그가 생각한 형상을 무형의 근원 물질에 작용시켜 그가 창조하고자 생각했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창조로 옮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형의 지혜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무형의 지혜는 언제나 창조적이며 근본적으로 경쟁적이지 않다. 주어진 축복에 대해 진실로 지극히 감사한 마음을 갖는 사람은 무형의 근원 물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근원 물질의 마음과 하나가 되며 우리의 생각이 곧 근원 물질의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언제나 지극히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만이 근원 물질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창조 단계를 이룰 수 있다.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분명한 이미지로 갖고 있어야 한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을 항상 생각하고 그 비전이 실현되고 있음을 진실로 감사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야 한다. 불굴의 신념과 지극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의 이미지를 곱씹어 보는 것의 중요성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마음의 이미지가 무형의 근원 물질에 전달되어 창조적인 힘이 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기 몫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적극성이란 자신의 현재 직책에 충실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 마음속의 이미지를 실현함으로써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목적의식을 잊어선 절대로 안 된다. 그날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그날 처리하라. 심혈을 기울여 각각의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라. 거래할 때에는 받은 현금 가치 이상의 사용 가치를 되돌려줘라. 그래야 각각의 거래가 모두에게 보탬이 된다.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져라. 그러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발전의 느낌이 전염될 것이다. 여태까지 말했던 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분명히 누구나 부자가 될 것이다. 이들이 획득하는 부는 이들이 얼마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